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썩어가는 세력. 2. 놀라운 방어력 성장 속도. 3. 일본은 감히 한국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과 전쟁 나면 무조건 질 거야. 한국에게 완패 인정한 충격의 일본 상황. 결국 무기는 실제로 사용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야 진화하고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의 군수산업은 실전에서 실적을 만들면서 수출 경쟁력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무기는 자위대에서만 사용될 뿐이고 수출 실적도 실전 실적도 없다. 갈라파고스 전투기, 갈라파고스 전차. 일본의 방위 산업이 이대로 괜찮을 걸까? 폴란드에 도착한 한국 무기 소식에 대한 일본인 반응입니다. 얼마 전 유럽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수출 계약을 체결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중 일부가 단 4달 만에 폴란드 현지에 도착했기 때문이죠. 원래 속도에 익숙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4달 만에 무기가 수출된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산업에서 지금까지 전차와 같은 무기들 단 4달 만에 수출한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보통 최소 1년 이상 걸리고 길게는 2에서 3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변수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고 말입니다. 하지만 신생 무기 수출국인 한국이 이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니 유럽 전역이 놀란 것이죠. 실제로 지난 7일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해군 기지에 한국 무기들이 도착하자 군 통수권자인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한국까지 나와 환영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국제 정세를 생각하면 빠른 무기 수입은 폴란드와 같은 상황에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믿지 못할 속도로 이를 해결해주고 있으니 폴란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한국까지 나와 환영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폴란드가 지난 여름 한국과 전차 1000대 자주포 648문 등 2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을 때는 부정적인 시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본이 있었죠. 일본의 언론들과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를 보고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의 이번 무기 계약은 성급한 경향이 있다. 한국이 무기를 빨리 만들어주기는 하겠지만 과연 그만큼의 실용성이 있을까는 의문이다. 지금은 급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물건을 받아보면 결국 잦은 하자와 AS 문제로 큰 후회를 하고 2번 다시 한국과의 거래는 쳐다도 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정말 4달 만에 무기가 폴란드에 도착하고 반응 역시 완벽하자. 일본인들은 무너져만 가는 자신들의 방산산업과 한국을 비교하며 좌절하는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와 방산업계를 칭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번 폴란드 무기 납품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은 수십 배 이상으로 커질 거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완벽한 무기와 빠른 배송을 목격한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국 무기 구매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의심이 있었던 노르웨이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번 폴란드 새벽 배송을 보고 완전히 한국 무기에 빠져버렸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무기 수급이 중요한 시점에서 몇 달 만에 무기를 만들어주는 나라는 한국뿐인데 품질까지 인정받고 있으니 한국을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무기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 역시 한국 무기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을 공식적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일명 K 무기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보다 무기가 실전에 쓰일 확률이 가장 높은 중동 국가에서마저 한국을 찾고 있다는 건 단순히 한국 무기가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라 성능까지 입증되고 있다는 걸 뜻하고 있는 것이죠. 국제적인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니 이제 일본인들도 자신들의 위치를 알게 되고 한국과 일본의 방산산업을 비교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사력이나 무기와 관련해 일본인들이 보여준 반응은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아무 전력 없이 우리의 이지스함만 출동해도 한국 정도는 3일이면 멸망시킬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일본인들이 대부분이었죠. 물론 일본의 이지스함 전력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기도 하죠. 하지만 당시에도 온라인상의 일본인들의 글이 퍼지자 군사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은 그 어느 나라도 한국을 3일 만에 멸망시킬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도 한국을 3일 만에 멸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여줬지만 일본인들은 무시하기 바빴죠. 하지만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세종대왕급 구축함 등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자 한국의 군사력과 무기 수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도 단순히 한국인들이 빠르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기술 성장으로 완벽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죠. 실제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세계 무기 시장에서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탱크가 속도를 내고 복사포가 터지고 뼛속까지 흔든다. 이게 한국이 무기를 파는 방식. 경기 포천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화력 시범을 하는 모습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밝힌 세계 4강 방산 수출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장 점유율 4.6%인 중국까지 제쳐야 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한국은 2012에서 2016년 1%이던 방산산업 점유율을 최근 5년간 2.8%로 늘리며 상위 25개국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며 이대로만 간다면 방산 수출국 4강으로 향하는 길이 충분히 열려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한국의 방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K2 전차와 K9 자주포인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수십 년간 무기 산업을 구축해왔습니다.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가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는 지형적 특성과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에 활주로로 사용 가능한 대로가 있는 경남 창원시에 방산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였죠. 사계절과 평지, 산악 지형을 모두 갖춘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를 가장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는 완벽한 시험장이었던 것입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잭 와틀링 선임연구원은 어떤 기후 조건에 갖다 놔도 신뢰할 만한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외국 구매자에겐 매력, 한국 무기가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는 현재 K2 전차,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FA-50 경공격기, 다연장 로켓 천무 등 K 방산 싹쓸이 쇼핑에 빠져 있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은 이웃 나라 에스토니아는 이미 한국의 K9 자주포 18문을 주문했으며 노르웨이도 K2 전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죠. 상황이 이러하자 일본에서는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무기 공급을 늦추면서까지 폴란드 수출용 장비 생산을 우선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워낙 짧은 기간에 초도 물량을 폴란드에 인도한 것을 보면서 한국이 한국군 현대화보다 폴란드 주문을 우선하고 있다는 비난 아닌 비난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일본의 주장과는 다르게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한국 방산을 찾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국내 방산 시장이 포화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기술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국내 시장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모든 무기가 풍족하다고 합니다. 한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방산 기업들은 몇 년 전부터 자주포, 전차 등의 국내 수요가 거의 다 끝난 상황. 즉, 오히려 다른 나라의 글로벌 방산 기업과는 달리 국내 수요가 완벽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화 시장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의 방산업계들은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이죠. 이로 인해 다른 방산 기업이 해줄 수 없는 빠른 납기 속도와 사후 유지 보수를 장점 삼아 경쟁력을 높여온 것이 현재 한국의 역대급 무기 수출이 가능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무기 산업이 도저히 흠잡을 데가 없자 결국 일본 언론들도 순항 중인 한국의 방위산업과 답보 상태인 일본의 방위산업을 비교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 모두 제조업 강국이면서 방산 후발 주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선진화를 맞이했는데 말이죠. 현재 일본 방위산업체는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이지스 어셔 등 미국 무기 도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뿐이었고, 특히 항공우주 관련 업계는 2007년 일본이 만드는 F-2 전투기 생산이 조기에 종료되면서 새로운 일감이 없어 설계와 개발 인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지상 장비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방산업체인 고마스는 환경 규제를 충족하는 엔진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행 중이던 경장갑 차량 개발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개정하면서까지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힘썼지만 얻어낸 실적이라고는 2020년 미쓰비시 전기가 필리핀에 감시 레이더를 수출하기로 했던 계약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일본 방산 기업들은 수출 계약 달성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호주와는 서류급 잠수함, 영국과는 P1 초계기 수출 계약이 무의로 돌아갔고, 인도와는 고난 비행정 USE 계약 성공에 근접했지만 일본 측이 현지 생산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무기 수출 3원칙 개정 이후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위대에 한정된 무기가 많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일본의 무기 산업이 미국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건 역시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정작 일본의 대형 방산업체들은 21세기 첨단 기술이 아닌 20세기형 무기들 판매에 머물러 있고 미국의 첨단 기술 없이는 제대로 된 무기조차 만들 수 없는 실정이죠. 이는 F-35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F-4를 대체하기 위한 차기 전투기로서 F-35를 선정한 다음 라이센스 생산과 정비 거점 생산까지 수주하는데 성공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사실상 미국에서 부품만 들고 와서 재조립하는 수준이다 보니 일본 방산산업 발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부품 운송비 같은 기타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 결국 제작이 아닌 전량 수입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수입한 F-35와는 달리 일본에서 면허 생산으로 만든 F-35의 경우 결함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추락 사건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일본에서 제작된 F-35 전기종이 비행 금지령을 받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부품을 받아 조립만 한 것인데도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으니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선 일본에서 무기를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도 다 옛말이 된 것이죠. 사실 방산품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성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격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군사 지원, 유지 보수 등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수인데요. 한국과는 달리 현재 일본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반면 한국은 이런 모든 부분에서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만 하더라도 처음에 K9 자주포 전체 도입에 부담을 느꼈지만 한국에서는 K9 차체만을 제공해 폴란드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포신과 조립해 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역시 방위 예산에 여유가 없는 이들의 사정에 맞춰 K9 자주포 중고품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 인도와의 계약에서는 포백량 중 90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해 인도의 방위산업 육성에 동참하는 식으로 인도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도 했죠. 즉, 한국은 수출 대상국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는 협상 능력까지 뛰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한 언론에서도 한국의 무기 판매 전략이 과거 삼성과 LG가 과감한 투자와 현지화 마케팅 전략 등으로 일본의 가전, 반도체 기업들을 앞질러 세계 시장을 석권한 전략과 일치한다. 결국 일본은 무기 수출에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러니 일본인들조차 이토록 좌절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 무기 거래를 체결한 이유는 결국 싸기 때문이야. 그런데 문제는 품질 역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야. 특히 자주포는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걸 포기할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이야. 미국 눈치나 보고 있는 거지. 한국의 방위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미국에서도 견제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개의치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의 지리적 환경은 다양해서 여러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 무기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 더구나 한국은 수출 대상국들이 원하는 사항을 개량하는 것에 전혀 거부감이 없다.
일본은 아주 간단한 부분을 바꾸는데도 수많은 제약이 따르죠. 애초에 정부에서조차 무기 수출을 밀어주지 않습니다. 일본은 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는 그냥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인정하고 일본도 이를 벤치마킹의 산업 확대에 힘써야 할 때다. 일본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이 분야에 힘을 써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일이 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갖은 노력을 해도 해외에서는 아무도 일본 무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같아도 한국에 무기를 두고 일본 걸 사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한국은 일본 인구의 절반이고 GDP도 절반이지만 일본과 동등한 국방 예산을 지출하고 그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무기 산업을 비난하는 건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야. 지금 한국은 아시아의 경제 중심지가 되었고 방위산업, 문화산업에서 일본을 매우 앞서고 있는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까지도 한국의 추격으로 안심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일본은 서방이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에서조차 존재감이 약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겐 자랑할 것이 없어졌어요. 한국 무기의 수준을 떠나서 한국의 무기가 잘 팔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무기가 잘 팔린다는 것은 곧 그만큼의 자원을 바탕으로 또 다른 무기 관련 기술이 진보한다는 뜻이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겠지. 싸다고 달려들면 나중에 후회해. 폴란드는 한국산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 같아. 결함이 생겨도 책임지지 않아. K9 자주포의 세계 점유율은 1위야. 품질도 일본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해. 이 우물안 개구리들아. 일본의 무기 수출 기준이 높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일본은 다른 나라와 공동개발해서 같이 개발한 나라에 판매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충분히 한국보다 뛰어난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무기 수출 기준이 내려간 지 오래야. 일본제 무기는 비싸고 사용하기 불편해서 사지 않는 것뿐이야.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자체 기술력이 부족해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하는 것이 뭔 자랑이라고 그걸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같은 시국에 유럽의 국가들이 설마 사용하지도 못할 무기를 구매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실물과 훈련을 보고 나서 고위급 관료들이 의논하고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거야. 가성비가 좋아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게다가 한국은 자국 무기를 팔아서 경항 공모함 등을 만드는 비용에 충당하고 있죠. 이런 점은 제발 일본이 배워야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한국 무기를 사는 게 가격적으로나 성능 면에서 저렴할 것이다. 맨날 미국에게 의존해서 무기를 만들어봐야 배송비만 더 든다. 솔직히 폴란드의 한국 무기가 당도하기 전만 해도 언제나처럼 계약이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은 증명했고 일본은 새로운 위기에 당도했다. 한국의 탁월한 마케팅 능력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인정받았죠. 한국은 다른 산업도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성장해왔지만 일본은 결국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망해갑니다. 무기 수출은 곧 국방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해낼 것이고 이미 한국에게 신뢰를 가진 나라들은 다시 그 무기들을 사 모으겠지. 바람직한 선순환의 표본인 거야. 일본은 애초에 자위대에서 사용하는 것만으로 전제를 하고 개발을 하니 필연적으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해외 시장에서 성능 대비 가격에서 아무런 메리트가 없습니다.